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주요 금융지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로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배당 수익률도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금융지주들의 배당 정례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주 4대 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하며 배당을 늘리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분기 배당이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이미 중간 배당에 나섰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지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먼저 분기 배당 정례화를 선언한 곳은 신한금융이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시행했는데요.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1분기부터 균등 지급하며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의 1분기 배당 규모는 주당 400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300원, 3분기에 26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신한금융이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KB금융은 지난 16일 현금과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하며 분기 배당을 예고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보통 주주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분기 배당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6월 30일을 중간 배당 기준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중간 배당 정례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도 중간 배당 정례화에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분기 배당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은 2006년부터 중간 배당을 해왔는데요. 분기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지주들이 정기적인 분기, 중간 배당으로 배당금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면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들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6%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두 자릿수 수익률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 분기, 중기 배당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금융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배당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니 해도 이 역대급 실적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올해도 이 같은 성장세가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한 4조 1,500억 원 수준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역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거둔다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여력도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만들어지면서 배당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1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B와 하나금융도 이를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일이라서 지금 주식을 사면 좀 늦고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좀 중요한 질문이죠. 네. 배당금은 얼마고 또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1분기 배당이 확정된 좀 신한금융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을 두려면 당연히 실적부터 나와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분기 결산이 대략 4월 중하순에 이뤄집니다. 그러고 나면 배당금을 얼마로 할지를 논의하는 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배당금과 일정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배당금 지급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계산을 해보면 빠르면 한 4월 말에서 5월 초경이면 네. 1분기 배당금을 주주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한금융의 경우에는 정관 개정 작업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기 배당을 할 때는 별도로 주주 명부 폐쇄 작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이제 배당과 관련한 특별한 발언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당금은 언제나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분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서 배당금을 주면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은 건가요? 일단 우선 배당 나길 전후로 해서 이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좀 어떤가요, 보시기에? 되게 안 좋게도 마이너스가 많이 보입니다. 네, 대부분 다 파란색이죠. 네. 이 특히 29일이 배당 날일이었는데 이때부터 4대 금융지주 모두가 하락세를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당 날일을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형태가 좀 매년 반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당을 1년에 몇 차례로 나눠서 지급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배당 나기를 기점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가요? 이게 배당을 노린 어떤 투자 수요가 빠지기 때문인데요. 배당 낙일이라는 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29일이 배당 낙일이다라고 한다면 29일부터는 주식을 매수를 해봤자 연말 결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당 낙일 전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주주들은 배당 낙일에 주식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배당은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만 받고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당 나기를 좀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로 좀 꼽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이 현금성 자산이 일시적으로라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치 또 투자 매력도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차례씩 나눠서 하면 좀 주가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분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배당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만 보고 단기로 들어오기에는 투자자들로서도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투자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배당으로 인한 기업 현금 자산의 일시적인 감소 폭도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중간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자들로서는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점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당 확대가 금융주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증시 전문가들은요, 이 금융주가 또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올해 분기 중간 배당 확대 움직임에 더더욱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무겁지 무거웠군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실제 주가, 추세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는 정원우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연초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하나같이 상승했습니다. 적게는 10% 안팎, 많게는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금리 상승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주가를 다잡고 있습니다. 다만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4대 금융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밝게 보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책과 함께 특히 고배당 매력을 꼽고 있습니다. 7%대 배당 수익률까지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 실적 랠리에다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지주들이 중간 배당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지주 회장들이 잊을만 하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라는 좀 더 촘촘한 주주 친화책을 내세우고 있는 은행주들이 이번에는 진정한 국민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배당금도 확대되고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금융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군요. 그래도 올해는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일단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변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당국에서 또 제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의 이 도입과 함께 배당 성향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네.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또 비중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해서 국내 금융주들이 올해 순이익의 30%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여전히 또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배당 성향 30%는 무리라는 의견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5에서 26%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게 이 금융당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금융주들의 어떤 배당 확대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제목은요. 1년에 4번 배당 매력 더 커진 금융주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분기 배당, 금융주 그리고 고배당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